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진 렌즈의 이미지 서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 갖고 크게 개입을 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이론적인 얘기들인데요. 물론 이제 대형 카메라 4호나 A/10 카메라나 또는 파노라마 카메라들 있죠. 4호 렌즈들을 쓰는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소형 카메라든가 콤팩트 카메라들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서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가볍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요.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은요. 사진에서 선명한 상을 맺는 원형의 직경입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죠. 이거의 직경이라는 얘기죠. 선명한 상을 맺는 원형의 직경.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 서클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렌즈는 어떨까요? 렌즈는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생겼는데요. 렌즈가 원형인 이상 이미지 서클은 항상 원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미지 서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촬상 소재나 필름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거의 100%, 다 100%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 네모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미지 서클이라는 이만한 크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1:1 CCD나 1:1 촬상 소재나 아니면 소형 카메라에 쓰는 필름 24×36mm죠? 이 길이가요. 그랬을 때 이 원 안에서 우리는 요만한 부분들을 찍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이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메이커에서 어떠한 렌즈를 만들 때 24-36이 들어갈 만큼 조금 여유를 두고 이런 원형의 이미지 서클을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지 서클이 커갖고 중심부만을 쓰면은 사진 화질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구경이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됐나? 앞에 빛이 들어온 부분, 구경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수차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수차를 보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렌즈가 더 들어간다거나 광학자들의 설계 능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35mm나 소형 카메라의 이미지 서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무브먼트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대형 카메라용 렌즈는 이미지 서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카메라는요 4인치, 5인치를 비교를 해보죠. 이게 4cm, 5cm가 아니라 4인치, 5인치라는 겁니다. 1인치가 2.54cm죠. 4인치, 5인치 카메라인데 우리가 대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아닌 대형 카메라를 쓴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면이 크기 때문에 해상력이 좋아서 쓸까요? 아니면 대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전문가 같아 보여. 그래서 쓰는 걸까요? 대형 카메라를 쓰는 목적은 물론 해상력이 좋고 큰 필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 해상력이라든가 선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무브먼트 기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브먼트. 무브먼트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소형 카메라에서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렌즈가 있나요? 없어요. 한두 가지는 있죠. 여러분들 35mm 카메라에도 35mm SLR의 교환 렌즈 중에 쉬프트 렌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회사에서는 틸트 렌즈라고도 명명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쉬프트나 틸트를 할 수 있게끔 된 렌즈입니다. 즉 광축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호 카메라에서는
대형 카메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기계적인, 물리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이 필름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서클을 사고에 맞게 그냥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값을 싸게 만든 렌즈이기 위해서 요만하게 만든다면 이 이동량이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서 광축을 이만큼을 이동했다가 보자 이거죠. 이만큼을. 그러면 이미지 서클 밖으로 찍히는 면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네팅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식의 현상이 잘려나가는 검게 된다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렌즈에서는 이 이미지 서클을 상당히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크게. 왜? 무브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광축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필름면, 철상 소자면이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서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이미지 서클은 조리개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리개. 조리개를 조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 서클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대형 카메라 렌즈를 살 때는 이 이미지 서클이 얼마만한 크기다, 얼마만한 지름을 갖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데 항상 앞에다가 조리개 22일 때 또는 16일 때, 32일 때인데 보통 22 정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때가 이 렌즈에서 가장 큰 이미지 서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표시하게끔 돼 있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한번 이미지 서클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어떤 우리가 대형 카메라를 쓰신다는 분들은 이 이미지 서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포괄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괄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렌즈가 원인 이상 항상 이미지 서클은 원으로 간다. 우리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미 설계자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맞게끔 나온다. 그럼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어서 중심부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구경이 커지면서 수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 하지만 대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왜?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움직여줘야 된다. 무브먼트라는 것은 광축, 이동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무브먼트는 제가 무브먼트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호 카메라라든가 대형 카메라를 쓰실 때는 이미지 서클을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형 카메라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서클은 F값, 즉 조리개 값에 의해서 크기가 최소 표시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미지 서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진 찍는데 많이 이렇게 정진하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